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H200 칩 대중 수출 허용 검토 소식과 함께 오라클발 틱톡 호재로 인해서 AI 전방위 관련주들이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들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BOJ의 우려까지 지금 이 상황에서 잘 넘어갔다는 측면에서 과연 산타가 이번 주에 올 것인가, 그렇다면 그 선물 바구니 안에는 뭘 담고 있을 것인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 힌트를 주는 듯한데요.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전방위적으로 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확인이 되고요. 또 우리 시장 자체도 좋습니다. 갭 상승으로 출발한 우리 코스피 4,100포인트 위에서 좀 움직여주다가 지금은 그 고가 부근에서 4,10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비슷한 흐름입니다만 더욱더 상승 탄력을 높여가면서 장 끝날 때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기대하게 만든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또 정책 관련 활성화 기대감에 내년에 1,1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들 좋고요. 스페이스X 모멘텀을 안고 우주항공 강세 그리고 로봇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수급도 기관, 외국인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캐스터 서수진입니다. 12월은 역사적으로 강세장입니다. 그런데 AI 거품론이 불거지면서 시장은 반등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12월에 산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번 주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양지수 모두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1.75% 상승한 4천선에 올라선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45% 강세 보이면서 92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개인이 홀로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거의 1조 가까운 물량을 매수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만이 차익 실현으로 1조 4천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돋보입니다. 개인이 990억 원, 기관이 119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167억 원 매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가지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지난 19일 뉴욕 증시에서 AI 업종 호재가 이어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흐름이 국내 반도체주에도 오늘장에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지난 17일이었죠. 이 메모리 업계의 실적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미국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마이크론은 내년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을 약 190달러로 제시하면서 시장 기대에 웃도는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이 SK 하이닉스 또한 실적 상향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 평균 전망치, 즉 컨센서스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또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아직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메모리 가격이 현재 시장 가정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SK 하이닉스 지금 현재 5% 큰 강세를 보이면서 57만 5천 원 선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일진파워입니다. 가장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 관련된 테마인데요. 일진파워를 중심으로 이 관련된 국내 핵융합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두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해외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 미국의 핵융합 기술 기업인 TAE 기술 테크놀로지스와 약 9조 원 규모의 합병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국내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겹쳤는데요. 정부는 지난 19일 핵융합 핵심 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도부터 600억 원의 투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2030년까지 8대 기술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2035년까지는 이 개발된 기술들을 실증하는 작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일진파워 전거래일에는 20%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에서도 4%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현재 13,950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무벡스 보겠습니다. 로봇주죠. 최근 이 로봇주의 흐름이 좋았던 이유는 바로 CPI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11월 CPI 지수가 예상치를 밑도는 22.7%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에 더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성장률이 코스피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래서 코스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까지 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로봇주들 탄력을 받아갔고요. 이 중에 현대무벡스는 로봇 자동화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증권가에서는 이 로보틱스 사업부의 추가 수주 가능성과 함께 내년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구간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현대무벡스 21% 정말 높은 탄력률 보여주면서 현재 16,53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좀 살아난 분위기인데요. 이 분위기 계속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희 팍스경제TV와 계속해서 함께 나가보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서수진이었습니다. 네, 12월 22일 오전 11시 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스틴 전문가와 함께 화상 연결 통해서 시장 먼저 진단해 볼 텐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스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산타가 이렇게 썰매에 시동을 좀 걸었다고 봐도 될지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시장 이제 월요일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어쨌든 미국 증시가 좀 상승을 해주면서 또 긍정적인 호재 소식도 같이 나오면서 월요일 오늘 또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또 저희 생각보다는 더욱더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더욱 탄력적으로 붙으면서 이제 반도체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 그 밑으로 또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받쳐주면서 증시를 부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어쨌든 지금 제가 반도체 섹터는 한 연말 연초부터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오늘부터 조금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제 산타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네, 시장을 이제 내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오늘의 시장을 좀 즐기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 약간은 그래도 보수적인 측면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AI 관련주들 관해서 여쭙고 싶어요. 지난 밤에 네.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오라클발 호재도 있고 엔비디아 쪽에 이슈도 있는데 H210 쪽 관련해서 이것을 계속 이 반도체 그러니까 AI 쪽의 상승 모멘텀으로 갖고 갈 만한 재료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주도주가 반도체라고 볼 만한 그런 이슈인지 계속 끌고 갈 만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앵커님의 의견이랑 굉장히 동의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지난 주말에 나왔던 금요일 날 나왔던 소식으로 이제 오라클과 이제 틱톡이 어쨌든 합작 회사를 또 설립을 했다는 이슈. 거기에 이어서 이 미국 정부가 이제 엔비디아의 이 H200 칩을 이제 중국 수출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들. 그리고 또 오늘 나왔던 이 국내의 이슈였죠. 이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이 수출입 데이터가 좀 전년 동기 대비 6.8% 이제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로 또 이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도 이 내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우리 반도체 업종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활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추가 상승의 모멘텀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지난주에 사실 마이크론이 이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어쨌든 이 향후 가이던스가 이 상향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마이크론이 싼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적으로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내년 초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이어서 가이던스도 이제 26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마이크론의 호실적으로 인한 상승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노이즈가 조금 있었던 오라클이 이제 틱톡과 합작해서 또 설립을 했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제네시스 미션으로도 조금 해소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소부장 종목군들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4분기 실적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또 향후 가이던스 앞으로 이제 캐pex 투자를 얼마나 진행할 것이다라고 대략적으로 이 수치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좀 선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맥점으로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맥점 우리 당연히 봐야겠죠. 반도체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뭐 증권가에서는 D램이 밀고 HBM이 끌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쿵짝쿵짝하면서 내년 1분기에는 더 좋을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그것을 반영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두 종목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끌고 나가는 주인공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삼성전자 지금 거의 3.4% 정도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5% 정도 상승하면서 57만 4천 원대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이 사실 끌고 가야 시장이 좀 코스피 시장 끌고 가고 아랫단에 있는 종목도 움직여주는데 오늘 전형적인 예전에 보였던 강세장이 보여지는 듯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계속 지금 들고 가야 할지 혹은 뭐 반도체를 그러니까 지금 네.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떤 고민들 하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오늘 이 11만 원 라인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조금 21선을 타고 우상향 흐름을 잘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소부장 종목군들은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선택의 기로에 놓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지금부터라도 사 모아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좀 윗단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추가 진입을 통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나? 이런 이제 양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이 두 종목은 내년 이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 놓으셔야 돼요. 두 종목 모두 담아 놓으셔야 되고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이렇게 한 종목씩 담아 두시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 종목군들도 담아 내셔야 된다. 내년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에 보시면은 12월 1일 시가가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1천 원이었는데 오늘 이제 어느 정도 12월 이제 말일이 돼가는 시점에서 11만 원 라인까지 올라온 것을 봤을 때 벌써 대략적으로 10% 수익률을 걷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반도체 이 투톱 종목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가격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57만 원 라인에 위치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58만 원 아래에서는 신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빠졌을 때 또는 저번 주에 진입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이죠.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이 대부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반도체 이제 소재, 부품 쪽도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은 조금 내년 실적이 확실히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일단 한 종목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이오테크닉스 종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종목 보시면은 이제 최근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았었죠. 받고 나서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오늘 상승에 이어서 내일도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연초부터 한 내년 완전 다음 주나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모아가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조금씩 확실히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날에는 이 1차적으로 네, 일부의 비중, 약간 정찰 느낌의 소액만 진입을 하시고 이제 내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잠정 실적이 먼저 나오게 되죠. 그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좀 담아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반도체 섹터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4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굉장히 가파르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뭐 내년에 1년 26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모두 80조 이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은 분기에 20조 이상을 번다는 소리예요. 정말 그렇게 될지는 이제 향후에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가이던스에 맞춰서 숫자가 찍히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이제 코스피의 아웃퍼폼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4,500도 5,000까지도 갈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앞단에 두고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 어떻게 우리가 거래를 해야 할지 지금 바라볼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그런데 보면 그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갈 때 아래 소보장이 움직이지 않다가 오늘 한꺼번에 좀 다시 이렇게 움직이면서 약간은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네네. 테마별로 봤을 때 우리가 뭐 낸드 쪽이나 혹은 유리기판 쪽이나 어떤 소테마를 두고 봐야 될 것인가 혹은 아니면 산업군 자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을 접근해야 될까? 어떻게 아이디어를 좀 끌고 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10월 달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가져가도 충분히 좋았었죠. 이제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가 가파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제 1월 달부터는 조금 세분화가 돼야 돼요.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캐파 증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예전처럼 크게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다들 시장도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어서 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체로도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일부 캐파 증설만 지금 예상이 된다는 것을 봤을 때 어쨌든 이 모멘텀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붙어 있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해서 네, 앞으로 내년에 캐파가 정확히 얼마나 증설이 될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숫자가 확인이 되고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장비주들 대신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소재 부품 쪽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중에서는 뭐 리노공업도 있을 것이고 이 종목은 저희가 네, 히든 종목으로 한번 안내해 드렸던 종목이었죠. 리노공업이 어쨌든 이 테스트 소켓 이 다품종 소란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다시 돌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자리이고요. 또 같은 소켓 쪽으로 이제 ISC 종목군도 있죠. 이 종목도 지금 다시 낙폭이 좀 크진 않았었지만 다시 되돌아나오고 있는 흐름 만들어내고 있고 이제 20일 이동평균선도 이제 막 오늘 돌파를 한 것을 봤을 때 본격적으로 좀 상승 추세가 이제부터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밑에 단에 있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동진 세미캠 종목입니다. 이 동진 세미캠 종목도 이제 다시 되돌아 나오고 있고 또 한일령 관련해서도 이제 일본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제 그 지금 계속해서 네 관련돼서 지금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동신 세미캠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장비 단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유진테크 종목을 조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유진테크가 보시면은 차트가 크게 올랐다가 이제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7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되돌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메모리 3사 쪽으로 강하게 엮어 있는 이 유진테크 기업으로서 이제 이 유진테크나 그 밑에 단에 있었던 뭐 원익 IPS나 그 밑에 또 이오테크닉스 같은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자.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어쨌든 지금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과대 낙폭이 나왔을 때 이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기 도래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방송 중에 이런 정보들을 나누고 있지만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은 정보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카메라로 그냥 비추면 링크가 와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오스틴 전문가님이 오늘 히든 종목도 준비하셨으니까요. 여기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맥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주를 뚫고 갈 듯이 우주 테마가 붙은 종목들이 오늘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내년 하반기에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여기에 힘을 보태줬고 또 여기에 뭐 미국의 대통령까지 힘을 실어주는 재정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그리고 뉴욕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기대감을 안고 날아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날아간 것인가 혹은 아니면 지금도 기회를 주는 것인가 사실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 약간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두고 어떻게 주가를 평가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기대감인데 그렇다면 가장 밀접하게 가는 종목들을 봐야 할까 약간은 떨어져서 지금 간 종목들 이외에 추가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할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사실 너무 네. 많은 종목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로 지금 이 테마군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이 우주항공 테마를 자주 다뤄드렸었죠. 이제 내년부터는 좀 우리가 본격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은 테마성 이슈로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우리가 주도 업종으로서 봐도 충분히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도 이제 아웃퍼폼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뭐 HVM 또는 뭐 스피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또 이제 세아 베스틸 지주도 있고요. 또 그 밑에 뭐 LIG 넥스원 등등 이제 우주항공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또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군이에요. 이 인텔리안 테크. 이 지난주 목요일 날 안내를 해드렸던 히든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오늘 14% 이렇게 올라오면서 실시간으로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 이슈가 있긴 하지만 우주항공 테마로도 간접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런 종목군들 좀 미리 진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아웃퍼폼을 강하게 할 수 있을 때 좀 우리가 미리 수익을 걷어갈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군들인 뭐 방금 말씀드렸던 이 HVM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스피어나 캔코아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지금 뭐 스피어는 오늘 조금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7% 넘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향 추세를 좀 따라가기엔 부담이 조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관련주들로서는 이제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조금 한 발 떨어져서 그 어, 밀접한 관련 말고 이제 간접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을 때 이제 뭐 이 방산 쪽의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현대로템, 그리고 뭐 그 밑에 LIG 넥스원이나 또 항공우주 이 카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 종목군들도 이제 우리가 좀 같이 보시면 내년에 이 방산 관련해서 이 우주항공 쪽으로도 많이 엮여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스피어나 이 HVM 같은 종목군들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이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오전에 진입해서 오후에 빠져나오는 그런 굉장히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따라붙어도 뭐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누리호 체계 종합 기업으로서 지금 굉장히 모멘텀이 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쨌든 그로 인해 이제 발사체 체계에 대한 역량을 축적하고 확보하고 있다는 점, 이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사용 발사체용 이 메탄 로켓 엔진을 이 대한항공과 이제 같이 개발을 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거기에 이어서 한국항공우주도 있을 것입니다. 이 차세대 중형 위성 그리고 그 외에 이 소형 위성도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주 쪽으로 우리가 눈을 살짝 돌려서 그쪽으로 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으로도 에스토니아와 지금 4,4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수주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쪽을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도 최근에 눌렸다가 이제 다시 되돌아나오고 있는 살짝 V자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조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항공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2월 18일 종목이에요. 인텔리안테크 지금 이야기해 주시고 나서 이거를 연속 양봉 그려내면서 오늘 장중에 고가가 14.79% 치솟으면서 58,200원까지 시세를 냈습니다. 지금 뭐 많이 눌리지도 않았어요. 58,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AS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 네. 이야기해 주셨을 때 사실 종가가 49,000원대에 끝나서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지금은 늦었을까요?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AS 한번 네.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사실 목요일 날 히든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당일에 이제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바로 안내를 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5만 원 라인에 있는 매물대가 확실히 소화를 하고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자 여러 가지 AS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인텔리안테크를 저희가 우주항공 관련주로 히든 종목으로 12월 18일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종가가 49,350원에 끝났고 이거를 양봉으로 끝나면서 지금 추가적인 시세를 받아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많은 종목들이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특징주를 보더라도 이 우주항공 관련 쪽에서 많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금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테마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지금 상한가에서 풀리지 않고 있고요. HVM 같은 종목도 22%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월 18일 종목 AS 받고 있었죠. 인텔리안테크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 보이고 있어서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네. 네. 제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인텔리안 테크에 대해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어쨌든 모멘텀으로 나왔던 이슈가 이제 HD 현대와 자율 운항에 대한 선박의 이제
음성통신 실증 성공에 대해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번 주에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커뮤니티 방 내에서 이제 종가에 말씀을 드렸어요. 진입을 하시면 된다고. 확실히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주가를 보시면은 5만 원 라인 위에서 확실히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5만 원 라인대에 있는 매물대를 확실히 소화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안내를 해드렸고 오늘 또 네. 오늘은 또 관련 개별 이슈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사실 이제 막 120 주선을 이제는 막 돌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인텔리아 테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 아마존 쪽으로 관련돼서 이 프로젝트 관련돼서 수주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또 이어서 오늘 또 이런 이 HD 현대와 관련된 이 음성통신 관련 수주 긍정적인 소식까지 나온 것을 봤을 때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은 쭉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요. 오늘 따라 붙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오늘 윗꼬리가 조금 나왔죠. 오늘 윗꼬리가 나오고 이제 한 번 이렇게 주가가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이제 6만 원 라인 부근에서 이 단기적인 지지 라인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 저는 5만 5천 원 부근에서는 한번 만들어주지 않을까, 단기적인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 5만 5천 원 또는 5만 7천 원 이 부근에서 지지 라인을 만들어준다면 그때부터 다시 우리 신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충분히 어, 가능성이 있는 내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에 따라 주가도 아웃퍼폼할 수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따라 붙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눌림목이 한 번 더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5만 5천 원 부근 또는 5만 6천 원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우리 지금 커뮤니티 방에 계시는 이미 저번 주에 진입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전략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계속해서 홀딩하자라는 전략까지 챙겨드렸는데요. 오늘도 히든 종목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오스틴 전문가님께서 끝나고 나서 우리 방송 끝나고 난 뒤에 여기서 공개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2차 전지 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책적으로 일단 드라이브가 걸렸습니다.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에 또 현대차 쪽에서 로봇에 50조 원 규모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맞물리면서 오늘 현대무벡스 같은 종목들의 시세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또 여기에 뭐 여타 다른 종목들까지 오늘 로봇이 붙었다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호재를 두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사실 반도체와 로봇이 없었다면 많은 분들이 시장 속에서 포물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특히 하반기에는 로봇이 더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로봇 산업 뭐 좋을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 로봇이 어디 위치에 와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크게 탄력을 받으면서 관련된 정책들이나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AI 다음으로 이제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어쨌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제 그냥 단순한 테마성 앞으로 그냥 막연한 성장 기대감이 아닌 이제 조금 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업종으로 지금 분류가 돼서 내년에도 이렇게 올해 이 상승세를 이어서 계속해서 충분히 어, 내년에도 코스닥 쪽에서 주도 업종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관련된 모멘텀은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는 CES가 예정이 되어 있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CES 2026 CES에서 이제 로봇이 좀 중점적으로 다뤄질 주제이기도 하고 이 관련돼서 이제 뭐 현대라든가 뭐 삼성, LG전자 등등 국내 다양한 대기업들 그리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이 중소기업들도 다 대거 참여해서 이제 관련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단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아웃퍼폼이 가장 세죠. 이 로봇 섹터에서는. 이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한 두 달 전쯤에 이제 TV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그 당시에 한 11,000원 라인에서 안내를 해드렸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16,000원 라인까지 올라오면서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수익률을 지금 걷어가고 있고 그 중간에서 저희는 안전하게 절반 익절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쨌든 로봇 섹터에서 이 현대모백스가 이 물류 자동화 관련된 기업으로서 내년에도 조금 실적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어 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또 관련된 리포트도 나오고 관련된 뉴스까지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아웃퍼폼을 강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라붙기는 사실 쉽지 않죠. 이미 보유자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때 진입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오늘 뭐 사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다양한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레신스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대략적으로 3% 이렇게 상승해주면서 좀 다시 되돌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로봇 섹터가 이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2차 전지나 제약 바이오 그리고 로봇 섹터 언제나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듯이 제약 코스닥 쪽에서 제약 바이오 로봇 2차 전지는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또 이제 관련돼서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내년부터 많이 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모두가 염원하는 뭐 코스닥 1000포인트 또는 1100포인트까지 내년에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밑에 단에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도 지금 최근 다시 되돌아나오고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닥 1000까지는 올해는 조금 힘들더라도 내년 상반기 또 내년 초에는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로봇 섹터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우리나라도 국내에도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되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AI 다음으로 이 로봇 쪽으로 이제 또 정책 본격적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라는 부분들까지 봤을 때 이 로봇 섹터의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코스닥 업종군에서 주도 업종으로 작용할 좀 확률이 저는 크다. 그렇게 로봇 섹터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기대가 된다.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 로봇 네. 관련주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2차 전지는 어떠세요? 2차 전지 뭐 덜컹덜컹 하고 있습니다만 에코프로나 뭐 여타 종목들이 그래도 오늘은 좀 하방을 지지하고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요. 어쨌든 네. 코스닥 정책의 드라이브가 걸린다면 2차 전지도 약간은 당연히 같이 가야 할 텐데 2차 전지에 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에 나왔던 이 포드와의 LG 엔솔과 이 계약 해지 이슈가 좀 마음에 많이 걸려요, 확실히. 이게 단기적인 악재 이슈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중장기적인 악재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저는 저 개인적인 2차전지 뷰로 봤을 때는 전기차 쪽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쪽보다는 이제 ESS 이 전력 저장 장치 쪽으로 좀 모멘텀이 강하게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2차전지 섹터를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2차전지는 내년에 조금 숫자를 좀 확인하면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번 주 하락에 이어서 확실히 밑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오늘 코스닥 섹터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를 좀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이 단기적인 수급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어쨌든 ESX 향 이쪽으로 좀 모멘텀이 많이 붙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 어쨌든 이제 중국 쪽 배터리나 뭐 전력 저장 장치를 확실히 배제하기 시작했고 이제 한국 쪽 이제 미국의 이제 테슬라나 이제 다양한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 어, 이제 우리나라 이 ESS를 굉장히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실적이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이제 반등을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내년 4월 말쯤에 그리고 말쯤에 이제 어쨌든 내년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이제 올해 4분기 실적은 2차 전지가 대부분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의 이 숫자를 확인하고 우리가 그때부터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또 그렇게 뷰를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확실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제 숫자를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 좀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주가적인 측면을 보면서 말씀을 또 조금 더 드려보자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거래일 연속 음봉을 그려내고 이제 막 120일 이동평균선에 이제 복귀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올라서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조금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좀 낙폭 과대에 대한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실 분들은 한 40만 원부터 좀 보시는 게 42만 원 라인까지 충분히 금방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밑에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종목군과 그리고 LNF 종목군이 있겠죠. LNF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최근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깨졌어요. 이동평균선 자체가 조금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신규 진입을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 추가적으로 추가 하실 타점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소한 60일 이동 평균선에 다시 복귀했을 때 그때부터 대략적으로 한 11만 5천 원 라인 정도 되겠죠. 11만 5천 원 라인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진입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어쨌든 저번 주에 악재에 이어서 단기적인 악재 이슈를 소화하고 오늘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지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조금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일단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안에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서도 이야기해 주셨을 때 딱 하나 걸렸던 게 제약바이오거든요. 근데 오늘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눌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그간 좀 올라왔다는 이유 때문일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그렇다면 오늘 좀 담아가도 괜찮은 쪽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오늘 오히려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담아가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쨌든 오늘의 이렇게 전반적인 하락의 이유는 이제 수급이 자동차 섹터와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옮겨가면서 제약바이오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 이 저번 주 금요일 이 미국 증시에서도 이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들이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을 이렇게 조금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수급의 이슈다, 수급 이동의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종가 부근에서 이렇게 진입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내일이나 뭐 이제 남은 올해까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뭐 에임드 바이오도 오늘 뭐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은 조금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고 지금 당장에 조금 손 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난이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좀 낙폭이 좀 큰 종목군들이 있죠. 그중에서 뭐 ABL 바이오도 그중에서 좀 낙폭이 좀 큰데 한 4%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네요. 근데 추세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최근 단기적인 캔들 흐름을 봤을 때도 이거를 연속 이 음봉이 나오진 않았어요. 최근 12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양봉 나오고 음봉 두 개, 또 양봉 나오고 음봉 두 개. 이제 양봉 두 개 나오고 음봉 나온 것을 봤을 때 또 내일 다시 이제 수급이
또 제약 바이오로 쏠리면서 다시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내일 하루 정도 더 쉬더라도 이제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렇게 남은 우리 올해 거래일 동안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소량 매수로 분할 진입으로 충분히 담아가기 좋은 시기이지 않나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코스닥 쪽에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이쪽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이제는 히든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올해의 마지막 마무리가 달라질 수 있는 이번 주인데요. 어떤 쪽 이야기 해주실까요? 히든 종목.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히든 종목은 오늘 이렇게 코스닥과 코스피의 지금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섹터죠. 반도체 섹터에서 한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도체 장비 관련주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이 장비 전문 기업으로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이 화학 약품을 이 각 장비로 이제 자동으로 공급을 해주는 이 CCS라는 설비 시스템과 이제 HBM 공정에 필요한 이 리플로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어서 최근에 이 전력 반도체용 이 방열 부품 제조 장비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 전력 반도체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력 반도체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전력의 변환 그리고 제어에 이 최적화된 반도체로서 이 고전압과 대전율을 안정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이 어, 전류의 밸브 역할을 하는 것이 전력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고전압과 고주파 환경에서 동작하는 특성상 발열 관리가 성능과 수명 그리고 안정성을 굉장히 크게 저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방열 부품은 이제 방열 부품의 내부는 내부의 열을 외부로 효과적으로 방출해서 이제 성능 저하를 방지해주고 이 장비 수명을 연장하는 필수 요소로서 이제 화재와 폭발의 위험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 동사가 개발한 이 방열 부품 제조 공정은 이 기존 대비 방열 성능과 이 제조의 효율을 이 동시에 개선한 기술로 평가를 받으면서 이 최근 이 중국의 주요 전력 반도체 제조사로부터 경쟁력으로 인정받고 이제 중국 전력 반도체 기업과 이제 MOU 체결을 하고 앞으로 네, 합작 법인을 만들고 1,0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이력이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실적이 조금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에 들어서면서 내년 26년 이 영업이익이 최소 4배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아웃퍼폼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말씀해드린 이거 주봉 차트인데 최근에 이제 강하게 상승을 최근에 많이 해줬죠. 그런데도 저는 이제 최소 35,000원 라인 부근까지는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룸이 남아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자세한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종목명과 자세한 투자 포인트들은 아래 하단에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관련돼서 정확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관련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투자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스틴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12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마지막 주는 좀 남았는데요. 어쨌든 12월의 하반기입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도 1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